안녕하십니까. 저는 쿠거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같은 헬다이버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오토마톤들이 사이버 스탠을 점령하고 이를 중심으로 막강한 전설 펼치며 슈퍼직을 위협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진리부는 헬다이버 여러분들의 오토마톤 공략을 위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루디...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분명 이번 설명 후에는 부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존재하지. 여전히 정신상태가 맛이 가있군. 미안하지만 루디, 이번에는 좀 다른 곳으로 가줬으면 하는데. 죽음 곁을 걷는다. 이거 아무래도 별 수 없겠구만. 저 거지 같은 X는 무시하는 걸로 하죠. 그럼 바로 펜타 행성으로 떠나봅시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건 오토마톤 세력 유닛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건 오토마톤 공장에서 생성되는 소형 유닛들이 되겠군요. 바로 브롤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롤러는 헬다이버를 향해 빠르게 달려와 양선의 검으로 공격하는 유닛입니다. 그다지 큰 위험은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 엄폐한 헬다이버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으실 겁니다. 특히 재장전을 할 때 엄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귀찮은 녀석이죠. 위급할 때에는 보조무기로 상대해주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보조무기를 미리 장전해두지 않았다면 볼만하겠군. 거미선은 권총과 검을 가지고 헬다이버를 공격하는 유닛입니다. 다른 녀석들에 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녀석은 아니죠. 하지만 이 녀석들을 늦게 처리할 경우 증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유난히 증원을 잘 부르는 녀석들이거든요. 다가온다. 수많은 죽음이. 투르프는 헬다이버를 향해 소총을 난사하는 유닛입니다. 쏘는 탄의 양이나 명중률은 낮은 편이라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죠. 눈 나쁘게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여선패를 하고 있을 경우 헬다이버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니 피하시거나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되잡아 던지는 걸 추천드리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흉악한 녀석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설명해드릴 녀석은 어설트 레이더입니다. 어설트 레이더는 커미서처럼 권총과 검을 가지고 헬다이버를 공격하는 유닛입니다. 다만 커미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헬다이버를 공격하고 제트팩을 타고 헬다이버를 향해 도약한다는 점이 되겠군요. 장갑 자체는 평범한 경장갑입니다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거리에서 녀석들의 상체를 총으로 쏜다면 제트팩이 폭발해버리거든요. 그 폭발의 위력은 강화 패시브를 가지는 갑옷이 아니라면 견딜 수가 없죠. 폭발은 늘 오라. 그리고 그 폭발의 죽음 또한 예술이지. 폭발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나네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친구는 로켓 레이더입니다. 이 친구는 연약한 몸에 느린 이동 속도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공격은 아주 위협적이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정확도로 헬다이버를 향해 로켓을 쏘는 친구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등장하는 녀석들이기도 하죠. 눈먼 로켓에 맞아 죽어본 경험이 있나? 있다면 웃지 못할 일이 될 것이야. 내 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불쾌하군.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가시성이 확보하기 힘든 행성의 경우 이 녀석들의 공격은 더욱더 위력적이게 다가오죠.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녀석들이 날리는 로켓 다발에 맞아 날아갈 경우 동부전선으로 돌아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다음은 MG 레이더입니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 높은 정확도와 공격 속도로 헬다이버를 공격하는 친구입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높은 확률로 제거당하실 테니 신속하게 움직이실 걸 추천드리지요. 참고로 몸체 부분은 강화 경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알아만 두세요. 어차피 총알만 박으면 다 죽습니다. 벌집이 된 시체를 본 적 있나? 아주 더덥고 아름답지. 진짜 사이코 같으니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죽음 그 자체다. 그건 나 같은 필멸자가 막아설 수 있는 게 아니지. 다음은 어설트 MG 레이더입니다. MG 레이더와 전체적인 건 똑같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엔젤레이더보다 유동적이고 이상한 폭발성 장식을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리에서 상체를 총으로 쏜다면 폭발하니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아, 폭발. 그리운 내 친구여. 헬다이버들에게 죽음을. 이딴 사상을 가진 놈이 헬다이버라니 진리부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거 한마디로 모든 걸 넘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라고.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야. 지금 통제된 자유민주주의를 의심하는 겐가? 뭐? 내가 언제? 아무튼 다음은 머르더입니다. 머르더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트루퍼의 장갑 강화 버전입니다. 몸체는 강화 경장갑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력도 트루퍼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인 녀석이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데버스테이터 라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데버스테이터는 일반 장갑으로 무장한 유닛입니다. 몸체 부분은 일반 장갑이지만 머리와 허리는 경장갑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공략해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은 꽤 묵직한 총으로 무장했지만 공격 속도가 느리고 잘 맞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위협적이지도 않죠. 다음은 로켓 데버스테이터입니다. 이 친구는 의문사 제조기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갑자기 로켓 따발이 날아온다면 10중 8구 이 녀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녀석은 일반적인 데버스테이터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 위쪽에 다연장 로켓 포드를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켓 포드에서 날아오는 로켓들은 헬다이버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말 그대로요. 정말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로켓 포드는 경장갑이기 때문에 주무기로 충분히 로켓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대 데버스테이터입니다. 이 친구는 신병 탈곡기입니다. 빠른 연사력과 높은 명중률을 가진 기관총을 난사하는 친구죠. 방패 부분은 중장갑이기 때문에 평범한 무기로는 데미지조차 주기 힘들 겁니다. 스코처나 이럽터 같은 폭발 무기로 방패를 때리면 방패를 들고 있는 손을 부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죽는 거다. 아니면 뒷면은 경장갑이니 팀원이 있다면 뒤로 돌리는 전술도 좋겠군요. 다음은 스카우트 스트라이더입니다. 이 친구는 이적 보행을 하며 헬다이버를 탐지해 대구경 총을 쏘는 로봇입니다. 포방패는 강화 일반 장갑에다가 다리는 일반 장갑이라 평범한 경장갑 무기로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친구죠. 하지만 이 친구는 직선 이동은 나름 빠르지만 선회가 느리기 때문에 조종사를 처치하기 쉽습니다. 상대의 수가 많지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전술이나 반대로 상대가 너무 많다면 걸어다니는 표적이 될 테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대 데버스테이터 때처럼 폭발성 무기가 있다면 포방패 뒤쪽의 조종사를 폭발 데미지로 잡을 수 있으니 일반 장갑 관통 무기로 다리 동력부를 때리든 폭발 무기로 조종사를 처치하든 원하신 대로 하시죠.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오며 죽이려 들 테지. 다음은 버서커입니다. 버서커는 빠르게 헬다이버에게 접근해 양팔에 전기통으로 두동강 내는 친구입니다. 장갑은 별거 없지만 높은 체력으로 인해 상당히 잡기 힘든 친구죠. 저지력이 높은 무기로 처치하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전기톱, 살인 로봇. 솔직히 개쩌는군. 전기통이 멋있긴 하지. 다음은 헐크입니다. 헐크는 총 3종류로 나뉩니다. 브루저와 스코처, 오블리에이터... 아씨 이거 뭐라는 거야. 오블리에터레이터가 있죠. 브루저는 로켓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헐크입니다. 기관총도 위협적이지만 이 친구의 가장 큰 위협은 순식간에 난사하는 로켓 세레이죠. 공격 방식은 로켓 데버스테이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헐크는 중장갑 유닛이라는 거예요. 잘 죽지도 않는 로켓 데버스테이터라. 이게 예술이지. 다음은 스코처입니다. 스코처는 화염방사기와 톱날로 무장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등치에 안 어울리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넓은 범위로 화염방사기를 지져버리죠. 녀석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갔다면 살아남을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엎드려서 화염방사가 안 맞기를 기도한 수밖에요. 맞으면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죽을 것이다. 오블리에터레이터는 좀 보기 힘든 헐크잇입니다. 양쪽 무장 전부 로켓으로 무장한 친구죠. 하지만 브루저처럼 한꺼번에 다발로 로켓을 반사하진 않습니다. 대신 양쪽에서 한 발씩 나눠서 쏘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모든 헐크들의 몸통 장갑은 중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 외에 다른 무기들로는 데미지를 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등의 방열판은 경장갑이기 때문에 뒤를 노릴 수 있다면 주무기로도 유효한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약점 특화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발과 다리, 머리를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녀석들의 팔다리와 머리는 강화 일반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팔을 파괴해 적의 무기를 사보타지하든 다리를 파괴해 기동을 제한시키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머리를 때려 죽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엔 상대를 죽이지 못한다면 죽는 건 나다. 다음은 탱크입니다. 탱크는 어나힐레이터, 슈레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친구입니다. 어나힐레이터는 강력한 주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유닛입니다. 전면부와 포탑부에 각각 하나씩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탱크와 정면에 서시면 굉장히 위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포회전이 느리기 때문에 위치만 제때 파악하신다면 괜찮으실 겁니다. 엄폐물 뒤에 숨어봐야 의미 없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거든. 얇은 엄폐물은 주포를 막을 수 없으니 조심하십시오. 다음은 슈레더입니다. 슈레더는 강력한 중기관총을 난사하는 탱크입니다. 강력한 한 발은 없지만 빠른 포회전으로 잡기 힘든 녀석이죠. 게다가 중기관총을 한 대만 맞아도 꽤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나힐레이터보다 더 성가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개활지에서 만나면 그냥 죽은 목숨이지. 두 탱크 모두 V장갑은 같습니다. 회전포는 중장갑이지만 후면의 방열판은 일반 장갑이고 탱크 몸체의 궤도와 후면 또한 일반 장갑입니다. 궤도를 파괴하면 탱크는 움직일 수 없게 되니 이를 전술적으로 공략하신다면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건쉽입니다. 건쉽은 아주 강력한 다연장 로켓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비행 유닛입니다. 녀석들의 시야에 걸리면 끝까지 쫓아오면서 무차별적으로 화력을 쏟아부어버리죠. 평소에는 녀석들을 볼 일이 없지만 건쉽 공장과 150m 내로 가까워지면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제거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산하니 건쉽이 너무 많이 늘었다 싶으면 한번 후퇴하다가 다시 공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겠군요. 붉은 한강의 사신이다. 이 사신의 눈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은 죽기 전에 죽이는 것 말고는 없다.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현재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등장한지조차 잠시만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마톤 점령 행성에서 팩토리 스트라이더가 다수 발견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선은 한 마리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드랍십을 통해 증원되고 있다고 해요. 맙소사, 적이 강해졌으니 적의 약점을 찾아야겠죠. 지금부터 사냥꾼 터드의 팩토리 스트라이더 긴급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팩토리 스트라이더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머리 아래쪽에 게틀링건 2개를 달고 있는데요. 이 게틀링은 인근의 헬다이버를 빠르게 갈갈갈 갈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게틀링건은 일반 장갑이기 때문에 일반 장갑 관통 주무기 혹은 레이저 캐논이나 대물 저격총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팩토리 스트라이더의 무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무려 등에는 강력한 위력의 주포로 무장하고 있죠. 물론 등에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근접한 헬다이버가 맞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주포가 있으면 등에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없지요. 때문에 등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면 미리 주포를 대전차 무기로 파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굳이 등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요.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오래 살려두면 오래 살려둘수록 데버스테이터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나갑니다. 한 번에 4마리씩 양산해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지워야 한다는 위험 개체 중 하나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게틀링포를 처리했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이 녀석의 약점 부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약점 부위 하나, 머리입니다. 머리에 보이는 빨간 눈 혹은 장갑이 보호하지 않는 부위를 강화 일반 장갑 무기로 공격하세요. 약점 부위 둘, 다리 관절 노출 부위입니다. 이 부분도 강화 일반 장갑 무기로 공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 데버스테이터 제주 출구를 공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장갑이라 주무기로도 일단 데미지는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강화 일반 장갑 무기로 공격하겠어요. 이상으로 팩토리 스트라이더를 사냥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불경한 배신자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비웃어줍시다. 지금까지 터디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정보는 다 공개한 것 같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리부에서 왔습니다. 뭐야 당신들? 사상범죄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사상범죄라니. 나는 이 빌어먹을 인간들. 어차피 다들 오토마톤의 연료가 될 것이다. 저 파일자부터 끌어내. 아니야. 난 저 미친놈이랑 달라. 다르다고. 상황 종료. 범죄자들을 처리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처우는 진리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헬다이버 여러분들은 각자의 함선으로 가 해방활동을 계속하여 주십시오.